그래서 아마 답변을 할 때는 그렇게 중점을 두지 않았던 얘기인데 이게 부각이 되니까 아마 조금 당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 스타일상 옛날에 부산일보에서 인터뷰인가요? 뭐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 말실수를 비슷하게 해서 보도가 되니까 선대위 전체가 난리를 치면서 거의 기사를 끌어내리다시피 반발한 경험에 비춰보면은 이번 발언은 뭐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자신의 그 진심을 고스란히 대변한 발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목요일 리브 국회 출입 기자의 생생한 현장 취재기. 조간신문에 안 나오고 메인 뉴스도 안 나오고 부장도 모르고 데스크는 꿈도 못 꾸는 나만의 정보를 청취자 옆에 털어놓는 시간 하나 더 붙었습니다. 여기에 정치쇼 세 번째 시그니처 코너. 야, 고 기자 좋아한다. 어? 근데 왜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냐? 지금 당분간 첫 번째 두 번째 될 수는 없어. 왜? 신삼번 시대에는 레드 향이 그리고 여의도 타짜에는 딸기가 도착했기 때문에 아직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안 되지만 어쨌든 지난주 유튜브 조회수 최고를 기록한 국회 정보보고 시간 돌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응 좀 해줘요, 박 누군지 기자. 소개해 주세요. 어? 아니 그 소개 멘트가 좀 달라져가지고 네, 길었죠. 타이밍을 반응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 그 세 번째 시그니처 코너가 됐다. 뭐 과일은 오지 않았지만 이런 문자도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유튜브에 들어온 댓글 중에서 다이어 에릭님, 이름 진짜 멋있. 다이어 에릭? 에릭 축구 선수인데 에릭 다요, 그죠? 토트넘 하스퍼의 수비수. 어쨌든 아이디는 다이어 에릭. 제게는 국회 정보보고 코너가 넘버원입니다. 매주 가장 기대되는 코너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 멋있다. 자, 소개했죠 제가. 민주당 출입하는 SBS 고정현 기자, 국민의힘 출입하는 프레시안의 곽지용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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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저 성함을 제가 말씀 안 드려가지고 일단 오늘 저희가 할 얘기가 많은데 뭐 이거부터 해보죠. 어제 근데 저 진짜 살다가 내가 참 대선 보다가 앞으로도 이런 대선이 또 있을까 몰라요. 양 유력 넘버 1, 2 하는 후보의 부인들이 한 2달 간격으로 한 달 반 간격으로 서로 다 사과해. 마스크 쓰고 죄송합니다 뭐 이런 거. 이게 역대 한 번도 없었잖아요. 역대급 대선, 역대급. 역대급 비호감 대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한 사람도 아니고 둘 다 나와가지고 한 달 반격이요. 정확하게 보면 한 2달 좀 못 됐네요. 12월 한 말쯤이었으니까요. 26일 날. 12월 26일 그다음에 어제는 2월 9일. 야, 참 하다 별일이 다 있는데. 배우자 문제를 언급하진 않았는데 워싱턴 포스트도 한국의 대선이 역대 최악의 대선이다 이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오늘도 아침 그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한국의 대선 얘기하면서 뭐 이재명 후보는 뭐 예를 들면 저 대장동 문제가 있고 윤석열 후보는 아마 그 부속 얘기를 한 것 같던데. 항문침 얘기들 하고. 예. 주요 언론에서. 예. 아이고, 어쨌든 어제 이제 김혜경 씨가 사과를 했어요. 그 내용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고 기자? 네. 그러니까 과잉 의전, 사적 심부름 논란을 빚었던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첫 보도가 나온 지 12일 만에 직접 화면에 나서서 육성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뭐 입장문을 지난 2일 날 입장문을 형식의 사과를 한 적은 있지만 육성 사과는 처음이었고요. 7분 정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질의응답도 기자들과 한 4개 정도 받았는데 내용은 관련 내역이 모두 자신의 불찰이고 부족함의 결과다. 선거 후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끝까지 선거 후에도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 공과 사를 구분했어야 했는데 많이 부족했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고요.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7분이었고요. 사실 핵심은 경기도 공무원을 자신의 사적 심부름에 동원한 게 맞느냐. 대사무관을 거쳐서 A씨, 제보자 A씨한테 시킨 사람이 김혜경 씨나 아니면은 이재명 후보가 맞느냐. 그리고 뭐 법인카드, 경기도 법인카드는 어느 선까지 쓴 거냐. 이런 게 궁금했는데 그런 내용은 거의 답하지 않고 물어보면은 수사와 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다라는 전형적인 정치적인 답변이 돌아왔고요. 사실 이제 김건희 씨가 12월 26일 날 김혜경 씨가 사과한 민주당사 에서 걸어서 1분 거리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했는데 그때도 7분 사과를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어제 6분, 어제는 몇 분? 어제도 7분이고요. 어제 7분이요? 둘이 완전 데칼코마니인데 달랐던 거는 뭐 김건희 씨가 검은색 옷을 입었고 김혜경 씨는 베이지색 옷을 입었고 김건희 씨는 질의응답을 안 받고 혼자 7분을 얘기했고 김혜경 씨는 기자 질문을 받았고 김건희 씨는 울었고 김혜경 씨는
울지는 않았지만 네.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이 다가가자 살짝 쓰러지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야, 저 이거 정말- 국민의힘 출입 기자 입장에서 한 가지 평가를 좀 김혜경 그 씨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싶은 건 그래도 질문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질문을 받았다는 거. 야, 근데 진짜 지금 고 기자가 얘기했던 김건희 씨 사과하고 김혜경 씨 사과 닮은 점과 다른 점. 이거 완전 양 후보 측에 뼈 때리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7분과 또 7분은 똑같은데 한쪽은 받고 안 받고 울고 넘어지고. 뭐. 김건희 씨가 사과할 때 민주당이 굉장히 공격을 했었거든요. 네. 왜 질의응답을 안 받고 혼자 네. 다 얘기하고 갔냐. 그렇게 공세를 취했기 때문에 이번에 아, 질의응답을 받겠다는 건 꼭 집어넣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받았다는 건 높이 평가하는데 네. 근데 받아도 별 답에 알맹이는 답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있는 답변은 없었다. 그 점은 네.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평가를 해봐야 될 텐데 뭐 사과한 거 자체 그리고 뭐 어쨌든 내용과 상관없이 질의응답한 거 자체를 뭐 폄훼할 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각 당이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일단 고 기자 민주당 그 반응하고 고 기자 개인적인 평가 좀 들어볼까요? 뭐 진솔한 사과를 했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 뭐 김건희 씨와 달리 법적인 책임까지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둘 사이의 사과를 비교하는 거는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는 거 아니냐.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각 당의 반응보다는 이 제보자 예. A 씨의 반응이 중요할 텐데 대리인을 통해 어제 입장을 냈습니다. 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고 본질을 관통하지도 못한 기자회견이다. 그 많은 양의 음식은 누가 먹었는지 기자들을 대신해서 되묻고 싶었다라고 혹평을 제보자 A 씨가 했습니다. 고 기자는 출입 기자로서 어떻게 봤어요? 뭐 그러니까 뭐 평가는 어떻게 해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부족한 사과죠. 이거 뭐 그냥 형식적인 사과만 취한 거고 그리고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관련 의혹을 하나도 풀어줄 수 없는 그런 기자회견이었는데 다만 이제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인 상황으로 보셨을 때는 굉장히 필요했던 사과였고 이 중요한 국면을 넘어갈 수 있는 좋은 행동이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네. 자, 국민의힘 반응은요? 네, 국민의힘은 어제 이양수 수석 대변인 명의로 이런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 장시간 치밀한 계획하에 지속되어 온 범죄 행위에 대한 동문서답식 사과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않는다면 국민 분노와 의구심을 잠재울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국민의당은 김 빠진 사이다 같은 기자회견이었다 뭐 이런 평가를 하면서 특히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감사와 수사에 최선을 다하는 건 본인이 아닌 해당 기관 역할이다.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씨는 애매한 표현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간 제기된 직권남용 및 이 공금 유용 의혹에 대한 솔직한 고백을 했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정의당도 그동안 제기된 김혜경 씨 문제에 대한 국민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박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새 정당의 입장 가운데 이번에는 국민의당에서 낸 이 감사와 수사에 최선을 다하는 건 본인이 아닌 해당 기관 역할이다. 그래서 본인이 사과할 몫은 따로 있고 감사와 수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거는 이걸 사과라고 볼 수 있겠느냐 좀 이렇게 지적을 한 점이 좀 뭐랄까요 좀 적절한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건 고 기자, 네. 이 김혜경 씨가 사실은 민주당의 기류들을 보면은 굉장히 강성 기류였잖아요. 그동안 이 얘기가 나올 그렇죠. 때 뭐 거기 현근택 대변인 같은 경우는 제보자 공격하는 SNS 썼고 물론 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그거 제보자 공격한 거 이제 잘못했다고 사과 메시지는 올렸던데 어쨌든 그렇죠. 그리고 우상호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중도층에 영향은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왜 갑자기 기류가 확 변해가지고 어제 예고도 없이 갑자기 그냥 오후 5시 사과를 해보는 걸까요? 어떤 기류 변화가 있었어요 민주당에? 그러니까 가장 큰 핵심은 사실 이낙연 전 대표가 선대위의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그러니까 곁에서 선대위 곁에 있는 게 아니라 핵심으로 들어와서 이 선대위를 진두지휘하는 그런 입장으로 와서 어제가 첫 공식 일정을 소화하는 날이었거든요. 오전 9시쯤에 그 공식 이제 회의가 있었는데 공개 회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이런 사과 같은 게 필요하다. 뭐 직접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이낙연 전 대표가 오기 전까지도 기류가 뭐 거의 반반으로 갈렸었죠. 네. 뭐 추가적인 사과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김혜경 씨가 직접 등판하는 거는 부담감이 크다.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반반이 막 갈렸는데 이낙연 대표가 원래 이거 선대위 합류하기 되게 싫어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설득 경로를 통해서 이제 승낙을 했으니 오자마자 첫 일성이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선대위 분위기도 확 바뀐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낙연 전 대표의 힘이 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자, 알겠습니다. 요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연스럽게 우리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요 얘기를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의 등판 이게 시사하는 함의점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저희 SBS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보면 처음으로 이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 그리고 정권 재창출 여론 심지어 민주당 지지율보다 낮더라고요. 대선 후보 지지도가. 당 지지율보다 낮다. 그러니까 예. 당이라든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요거를 온전히 이재명 후보가 가져가지 못하는 당 내에서도 그러니까 조금 문재인 대통령은 좋은데 이재명 후보 너무 내 차마 찍을 수가 없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컸던 거죠. 뭐 일부 친문 지지층 말씀하시는 거죠? 친문 지지층부터 비롯해서 또 지역으로 보면 호남 일부 호남 쪽? 지지층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를 찍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이걸 온전히 담아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큰 상징성은 이낙연 전 대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사람들이 선대위 와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비서실장도 하고 뭐도 하고 뭐고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낙연 대표도 뭐 이상한 좀 외곽 위원회 위원장을 뭐 국가비전위원장을 맡았는데 그걸로는 안 된다. 직접 같이 유세 현장을 돌고 같이 손도 흔들고 지지 의사도 명확히 밝히고 뭐 이런 걸 계속 해줘야지 이런 지지층 결집이 된다라는 판단하에서 뭐 우상호 그 위원장을 의원을 비롯해서 계속 지속적인 설득을 해서 설 연휴 이후에 데리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도끼를 확실히 다 잡자는 전략 이런 거죠.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는 이낙연 전 총괄선대위원장 합류하는 거 어떻게 예상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상을 해서 뭐 대비책 세우고 이런 거예요? 아니면 관심도 없었어요? 아니면은 큰일 났네? 허를 찔린 거예요? 두 번째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사실 지금 보면 그 이낙연 지금 전 대표의 총괄선대위원장 등판도 그렇고 아까 이제 김혜경 씨 사과가 이제 전격적으로 잡힌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뭐 김종인, 윤여준, 이상돈 이런 정치 원로들을 그 중도 보수 진영의 원로들을 만나는 것도 보면 뭔가 이제 민주당 측에서 이게 뭔가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거는 지금 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게 저쪽에서 지지율이 좀 이제 위험하다고 느끼니까 이제 막 그 뭔가 이렇게 그 그냥 위기감을 느껴서 하는구나 이렇게 좀 말하자면 우리가 좀 우위에 섰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반대쪽에서는 저쪽에서는 저렇게 위기감을 느끼는데 우리는 지금 좀 말하자면 너무 아니란 거 아닌가? 그런 게 아니냐 약간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저 여당 얘기는 이렇게 여기서 마무리하고 야권 얘기해 볼 건데 그런데 앞서 저희 그 김혜경 씨 사과 관련한 문자 있잖아요. 그거 좀 다시 올려주세요. 제가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그래도 이 청취자들의 반응은 조금 어제 가장 중요한 이슈여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릴 것 같아.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잠시 후에 저희가 올려드리면 저 제작진이 올려주면 제가 더 소개해드릴게요. 아까 제가 잠깐 잊어먹었어요. 그걸 해야 되는데. 야당 얘기 좀 볼게요. 야당은 지금 이겁니다. 뭐 단일화도 단일화지만 어제 가장 뜨거웠던 얘기는 윤석열 후보의 어제 아침 죄송합니다. 중앙일보 인터뷰. 적폐 수사. 집권시 적폐 수사하겠다. 요거거든요. 저 곽 기자 정확한 어떤 워딩 좀 소개 좀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중앙일보의 질문이 이거였어요.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그러니까 과로 집권을 하면 전 정권 적폐 정권 수사를 할 거냐, 이제 이런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할 거다. 그리고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대통령은 관여 안 한다. 현 정부 초기 때 수사한 건 헌법 원칙에 따라 한 거고 다음 정부가 자기들 비리와 불법에 대해 수사하면 보복이냐 다 시스템에 따라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초점은 할 거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를 할 거냐 이런 질문에 할 거다라는 취지의 답을 3번이나 반복해서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고요. 또 이제 집권시 측근 검사들을 중용해서 보복 수사를 할 거란 우려가 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왜 A 검사장을 무서워하냐? 그 검사가 이전권 피해를 많이 입었기에 서울중앙지검장을 하면 안 되는 거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거의 독립운동하듯 해온 사람이다. 이 독립운동 한 사람이 나중에 이 정부 중요주체가 하면 일본이 싫어하니까 안 된다는 논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사실상 이제 이 구체적인 직책명까지 거론을 했기 때문에 왜 A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면 안 되냐라는 얘기는 A 검사를 중앙지검장을 시키겠다는 건가? 이제 이런 해석을 많이 났습니다. 자, 요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가 여권의 반응은요? 부글부글하고. 예, 진짜 이게 윤석열 후보의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난 인터뷰다. 말 실수다. 하지만 진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민주당도 그렇고 뭐 청와대도 그렇고 예전부터 계속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검찰 공화국이 될 거다라고 계속 대국민 메시지를 내왔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말로 실제로 이게 민주당의 우려대로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정치적인 이해득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하면서 진짜 수사를 하는구나.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그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다칠 수도 있고 우리 민주당이 박살이 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지지층이 좀 더 결집되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정치적으로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이 봤을 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지층 결집이 아까부터 말했지만 계속 이재명 후보가 지지층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후보가 여론조사 지표상 나타났는데 뭐 여러 가지 이낙연 전 대표의 합류라든지 이런 흐름 속에서 윤석열 후보가 또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이번엔 좀 여론조사가 한 다음 주 여론조사 되면은 좀 다른 지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바로 저런 분들인데 이게 어제 보니까 지면 인터뷰 방송 출연한 지면 인터뷰고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합니다, 합니다,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몇 번씩 반복한 거죠? 해야죠, 돼야죠. 이렇게 얘기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죠. 해야죠, 돼야죠. 네. 그리고 어제 또 어서 유튜버 방송 나가서도 이제 동일한 얘기를 반복을 한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방송이 아니고요. 이제 네. 국민의힘 완전히 윤석열 캠프 산하에 이제 네. 그 정권교체 동행위원회라는 이제 원래 이제 김한길 위원장이 맡았던 새시대위원회가 이름을 바꾼 조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자체적으로 한 인터뷰 영상입니다. 이제 거기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뭐 문재인 정권이 뭐 검찰을 동원해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네.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청와대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발끈한 네.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향이 좀 있으니까 이제 네. 기자들이 어제 그 윤석열 후보가 명동성당 가서 그 일정이 있었는데 그 일정이 끝나고 기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약간 한 발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전 정부에 있었던 일이 적절한 시차가 지나면서 그러니까 시차가 한 1, 2, 3년 지나가면서 적발이 되고 문제가 될 때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돼 있다고 하는 원론적 말씀을 드린 거다. 이렇게 한 발을 뺐는데요. 다만 그러면서도 네. 청와대에서 뭐 상당히 불쾌감을 표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이렇게 받아줬습니다. 글쎄 뭐 불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시스템상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한 건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될 게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반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어제 그 인터뷰란 거 말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게 진짜 검사로서 검사 출신이니까 원론적인 얘기 또는 인터뷰에다가 툭 튀어나온 얘기예요. 아니면은 뭔가 정치적인 노림수를 가지고 한 발언이에요. 사실 이게 보면요. 역대 대선에서 이런 경우가 없었냐면 사실 뭐 표현이나 어감상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뭐 이를테면 2012년 대선 때 뭐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 문재인 후보도 뭐 이를테면 4대강이라든지 뭐 자원외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정권 비리에 대해서 뭐 그 진상을 규명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몇 번 하긴 했었거든요. 네. 다만 이것이 선거 전략상 이제 정치적으로 이게 유효한 전략이냐 결국 12년에도 그런 얘기를 해서 결국 선거에서 별로 좋은 영향은 없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걸로 보면 뭔가 어떤 전략적인 노림수를 갖고 한 건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전략적인 노림수는 아니다. 예, 툭 그러니까. 튀어나온 얘기다. 이런 생각이시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 인터뷰 질문이 이렇게 정리가 되긴 했는데요. 통상 이제 기자들이 유력 정치인한테 이제 어떤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서 질문하는 방식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다음 정부 초기에 문재인 정권의 어떤 비리가 밝혀진다면 이 적폐청산 수사 같은 거를 또 하시겠어요? 아마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나 싶은데 그럼 당연히 해야죠. 아마 이렇게 답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질문 답 정리할 때 앞에 빼고 적폐 수사 해야죠. 해야 합니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구나. 예. 추정. 이게 그건 이제 추측이고요. 추측. 다만 이제 윤 후보가 어제 명동성당에서 기자들 만나서 한 얘기도 보면 아니 뭐 정상적인 시스템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돼 있다고 하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어떤 사후에 이제 말하자면 좀 그 파장을 좀 이제 진화하기 위해서 한 얘기인지 뭐 정작 본인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정치적인 노림수를 갖고 있다면 여기서 이렇게 한 발 물러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거기서 더 쳐야 되네. 한번 물려놨으니까 그런 취지고. 그럼 앞서 고 기자가 얘기했던 민주당의 지지율 결집시키는 야 이거 잘못하면 오히려 역효과 나갔는데 이거를 감안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앞서 고 기자가 얘기했던 민주당은 지지층 결집이 될 거라고 기대한다는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한 발 빼야 되겠는데 이런 거 아니냐는 얘기. 뭐 아마 이제 그런 생각도 아주 없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단 이제 사실 본인은 아마
그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이제 여러 가지 이슈 중에 보면은 이제 사실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앞에 이제 뭐 단일화 뭐 이제 네. 이런 얘기가 주로 나오고 네. 이제 그 적폐청산 수사라든지 이제 검찰 관련된 얘기는 좀 상당히 뒷부분에 나왔거든요. 이제 중앙일보 인터뷰 자체가 보니까 뭐 정치부, 사회부 이제 뭐 외교안보 네. 다 들어가서 맞아요. 한꺼번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답변을 할 때는 그렇게 중점을 두지 않았던 얘기인데 이게 부각이 되니까 아마 조금 당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 스타일상 옛날에 부산일보에서 인터뷰인가요? 뭐 후쿠시마 원전 네. 관련해서 말실수를 비슷하게 해서 보도가 되니까 선대위 전체가 난리를 치면서 거의 기사를 끌어내리다시피 네. 반발한 경험에 비춰보면은 이번 발언은 뭐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자신의 그 진심을 고스란히 대변한 발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아마 내일 TV 토론 시간에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윤 후보의 진심을 알 수 있겠죠. 자, 김혜경 씨 사과 관련해서는 이채연님 사과하면 그만인가요? 사과보단 법적 처벌 받아야죠. 과잉 의전이 아니라 불법 의전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 반대로 1454님은 그래도 김혜경 씨가 책임을 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했나요? 이런 의견 보여주셨습니다. 윤석열 후보 발언 관련해서는 이선희님은 윤 후보 발언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셨고 반면에 8043님은 잘못한 일은 당연히 법적 처벌 받아야지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청취자의 의견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문자가 나왔습니다. 0260님 기다리세요. 경주 황남빵 쏩니다. 우리도 이 코너 갑시다 하셨는데 야 제주 레드양 논살 딸기에서 경주 황남빵까지 나왔습니다. 민원연에서 항의할 것 같은데요. 뭐 자꾸 이게 아니 저희가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네. 문자가 왔다 이겁니다. 국회 정보 보고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박 기자 고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